안 찍혀 스티커. 찰칵. 희사씨는 카메라를 들고서 재빨리 셔터를 눌렀다. 썩 잘 찍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진을 확인하고는 실망했다. 사진 한 귀퉁이에 모르는 아저씨의 머리가 찍혀 있었다. 에이, 또 실패네.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났다. 편집하면 되잖아. 그러게. 이곳은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꽃축제가 열리는 공원이다. 계절별로 피는 갖가지 꽃을 1년 내내 즐길 수 있도록 꾸며놓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매화꽃이다. 매실나무는 철이 되면 흰색, 연분홍색 꽃을 활짝 피워낸다. 게다가 그 향기는 또 얼마나 은은한지 모른다. 고상하고 품이 있는 향기에 둘러싸여 있으면 마치 천국에라도 와 있는 기분이 든다. 그래서인지 공원 안은 관광객으로 북적거렸다.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사방에서 찰칵 사진을 찍어대고 있었다. 희사씨는 자기가 아끼는 카메라를 챙겨 들고 공원에 왔다가 그만 인파를 보고 질려버렸다. 좀처럼 앞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점 찍어둔 장소에 가까이 가는 것도 힘겨웠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걸리적거려서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다. 희사씨는 사람이 찍힌 사진을 좋아하지 않는다. 대자연의 풍경이나 풀, 나무만 사진에 담기를 원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무엇을 찍든 꼭 누군가가 앵글 속에 걸리고 만다. 더구나 오늘은 토요일, 사람이 많은 것도 당연하다. 사실은 평일에 오고 싶었지만 회사를 다니는 희사씨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생각처럼 사진을 찍을 수가 없자 희사씨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꽃 앞에서 V자를 그리고 서 있는 사람들이 괜스레 비웠다. 뭐야, 진짜 빨리 찍고 좀 비켜주지. 아, 찍고 싶은 것만 가려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다. 실례합니다. 잠깐 부탁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말을 걸어와 희사씨는 마지못해 돌아보았다. 순간 엄청 놀랐다. 어마어마하게 큰 아주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다. 키도 크다. 희사씨보다 10cm는 더 크고 몸집도 듬직하다. 검은색 털 목도리를 두르고 자주색 기모노를 입고 있어서 인상이 더욱 강렬하다. 통통한 얼굴은 생기 있었지만 머리카락은 눈처럼 새하얗다. 이런 사람은 지금껏 본 적이 없다. 놀라는 희사씨를 보고 아주머니는 웃으면서 카메라를 내밀었다. 한 장 찍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주머니가 내민 카메라는 얼핏 보기에도 오래된 골동품 같았다. 고장이라도 난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낡았다. 희사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받아들었다. 근사한데요, 이 카메라?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나 봐요. 네, 오래된 물건이옵니다. 그렇지만 새 물건에는 없는 맛이 또 있습니다. 아, 그 단추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찍힙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왼쪽으로 서주세요. 그러면 배경에 꽃이 더 예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입니까? 조금만 더 왼쪽으로요. 네네, 거기요. 이 사람이라면 찍어줘도 괜찮겠어. 아니, 이 사람은 꼭 찍어주고 싶어. 왠지 열정이 샘솟아 희사씨는 정성스럽게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찰칵 좋은 소리가 났다. 희사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눈을 끔뻑거렸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아주머니의 목도리가 휘리릭 움직이더니 커다란 고양이로 변하는 것 같았는데 당황해서 한 번 더 보았지만 물론 고양이가 있을 리도 더더구나 목도리가 고양이로 변할 리도 없었다. 피곤한가? 헛것이 보이네. 고개를 갸웃거리는 희사씨에게 아주머니가 방글거리며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틀림없이 멋지게 찍혔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행의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군요. 아, 그렇죠. 혼자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사진을 찍어드릴까요? 아, 아니요. 저는 됐어요. 찍는 건 좋아하는데 찍히는 건 질색이거든요. 어머나, 그러시군요. 그럼 그렇고 참 멋진 카메라를 갖고 계십니다. 희사씨의 자랑거리인 카메라. 그걸 알아봐 주자 희사씨는 자기도 모르게 콧구멍이 벌어졌다. 아, 얘 한눈에 반해서 덜컥 사버렸지 뭐예요. 보너스 받은 걸 몽땅 털어넣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척이나 아름다운 사진을 찍으시겠군요. 카메라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도무지 찍을 수가 있어야지요. 지긋지긋하다는 듯이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는 희사씨. 그때 아주머니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렇군요.
그런 것이었군요. 그렇다면 사진을 찍어주신 보답으로 제가 좋은 물건을 하나 선물해도 되겠습니까? 좋은 물건이요? 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작은 손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이사시에게 내밀었다. 500엔짜리 동전만한 반투명 유령 스티커였다. 종이처럼 납작하게 아니라 조금 도톰한 입체 스티커다. 스티커예요? 네, 안 찍혀 스티커입니다. 이 스티커를 카메라에 붙여두면 이렇게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도 사람이 유령처럼 투명해져서 찍히지 않지요. 풍경만 깨끗하게 찍게 해주는 멋진 물건이랍니다. 그 말을 듣고 희사씨는 아주머니가 재미있는 농담을 한다며 웃으려고 했다. 그러나 웃을 수 없었다. 아주머니 손에 들려있는 스티커가 어쩐지 반짝반짝 빛을 내는 것 같았다. 갖고 싶다. 희사씨는 꿀꺽 마른 침을 삼켰다. 다 큰 어른이 이런 스티커를 갖고 싶어 하다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사람이 투명해져서 사진에 찍히지 않는 스티커라고? 어처구니 없는 얘기지. 그래도 정말 멋진데? 진짜 너무 갖고 싶어서 못 참겠다. 저 정말로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네, 감사의 뜻이옵니다. 사양하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희사신의 스티커를 받아들였다. 왠지 굉장한 보물을 손에 넣은 기분이었다. 이렇게 기쁜 일은 이 카메라를 산 뒤로 처음이었다. 신기하고 생각하는 사이에 아주머니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순식간에 북적이는 사람들 틈으로 사라져갔다. 마지막에 일단 한번 붙이면 떼어내지 말도록 인가 뭐라고 말한 것 같은데 희사씨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곧 정신을 차린 희사씨는 일단 안 찍혀 스티커를 카메라에 붙여보기로 했다. 물론 사람이 유령처럼 투명해져서 찍히지 않는다라는 말을 믿은 건 아니다. 그러나 왠지 카메라에 붙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중한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이다니 다른 때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나도 참 순진하네. 그 아주머니 말대로 하고 있잖아. 저기요, 이렇게 붐비는 데서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떡해요. 복잡하니까 빨리 지나가 주세요. 미안합니다. 희사씨는 쓴 웃음을 지으며 다시 공원 안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아름답게 핀 하얀 매화꽃이 마치 눈처럼 잔뜩 포개어 있는 곳에 이르렀다. 와, 아름다워. 이 풍경 꼭 찍고 싶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얀 매화꽃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저마다 사진을 찍어댔다. 그 틈을 뚫고 매화꽃 가까이 다가가는 건 불가능했다.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판단한 희사씨는 사람들이 빠지길 기다릴 겸 멀리서 사진을 찍어보기로 했다. 희사씨는 몇 장 찍고서 얼른 사진을 확인했다. 어머!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를 내뱉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카메라에 하얀 매화꽃만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인파가 이렇게 엄청난데 사진 속에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이 사라져버렸다. 희사씨는 조마조마 마음을 졸이며 한 번 더 카메라를 들었다. 렌즈로는 사람들이 모두 다 보였다. 당연했다. 그런데 셔터를 눌러 사진을 찍으면 역시 사람은 단 한 명도 찍히지 않았다. 그림자조차 사라지고 없었다. 혼란스러워하던 희사씨는 그제야 겨우 안 찍혀 스티커를 떠올렸다. 이 스티커 진짜였어? 그 아주머니 말이 사실이라는 거야.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공원을 다니며 여기저기 찍어 보았는데 어떤 사진에도 사람은 찍히지 않았다. 놀라움은 곧바로 기쁨으로 바뀌었다. 풍경 사진만 찍고 싶은 희사씨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다. 아주 끝내주네. 이거면 내가 원하는 대로 찍을 수 있겠어. 희사씨는 이전보다 더욱 사진의 매력에 빠져들어서 이것저것 유명한 장소를 찾아다녔다. 그곳이 아무리 붐빈다 해도 상관없었다. 어찌되었든 희사씨는 원하는 대로 셔터를 누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에는 사진을 찍으려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지만 지금은 그저 찍고 싶을 때 카메라를 갖다 대고 셔터를 누르면 그만이다. 그렇게만 하면 멋진 사진을 얼마든지 찍을 수 있었다. 사람은 없이 자연의 풍경만 찍은 희사씨의 사진은 장엄하고 멋지고 신비한 느낌마저 주었다. 회사에서도 유명해져서 희사씨 씨 전문사처럼 찍었더라. 예술이야 예술이라는 말도 들었다. 심지어 희사씨의 사진을 갖고 싶어하는 동료도 생길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선배가 희사씨를 불렀다. 저 희사씨 부탁할 게 있는데
뭔데요, 요코타 선배? 곧 내 결혼식이잖아. 그때 너가 사진을 찍어줬으면 해서. 전문 촬영팀을 쓰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더라고. 미안하지만 좀 부탁해도 될까? 히사시는 잠깐 생각했다. 인물 사진은 별로 찍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요코다 선배한테는 회사 생활에 도움을 받기로 해서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 부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좋아요. 정말 고마워. 은혜는 꼭 갚을게. 곧 히사시는 아차 싶었다. 자기 카메라로는 사람을 찍을 수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결혼식 사진사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한테 카메라를 빌려야 하나? 아니야. 아무래도 손에 익은 내 카메라가 좋은데. 어떡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때 히사시는 버뜩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결혼식 날에는 안 찍혀 스티커를 떼면 되잖아. 결혼식 끝나고 나서 다시 붙이면 본래대로 돌아가겠지. 결혼식 전날 히사시는 카메라에 붙였던 안 찍혀 스티커를 조심조심 떼어냈다. 떼어낸 스티커는 소중하게 보관해 두고서 시험 삼아 지나가는 사람을 찍어보았다. 좋았어. 제대로 찍힌 걸 보면 보통 카메라로 돌아온 거야.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찍히니까 왠지 낯선걸? 다음날 결혼식에서 히사시는 쉬지 않고 사진을 찍었다. 신랑 신부는 물론이고 즐거워하는 친척들과 손님들, 동료들 모습까지 카메라에 담았다. 사진은 하나같이 잘 찍혔고 모두들 아주 마음에 들어했다. 오늘 정말 고마워 히사시. 사진 좋네. 꼭 대화하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아. 오, 히사시 나중에 이 사진 파일 좀 보내줘. 나도. 아니, 그보다 내년 내 결혼식에도 사진 찍어줄 수 있을까? 네, 싸게 해드릴게요. 하하하. 모두가 치켜 세워주자 기분이 좋았다. 히사시는 회사 일은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지만 이런 쪽으로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왠지 자신감이 차올랐다. 그래도 인물 사진은 이렇게 부탁받았을 때 찍는 걸로 충분해. 선배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들었으니 결혼식 사진은 이 정도면 됐어. 다음 주말에는 야외로 나가서 폭포라도 실컷 찍어야지. 다음 주 토요일 히사시는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섰다.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고 산으로 향했다. 물론 카메라에는 안 찍혀 스티커를 다시 붙였다. 한번 떼어냈던 거라 잘 안 붙을까봐 걱정했는데 예전과 마찬가지로 착 달라붙어서 마음이 놓였다. 사진을 찍어보기로 했다. 사람이 찍히지 않는 효과도 그대로 돌아왔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며 히사시 느긋한 기분으로 폭포 쪽으로 돌아갔다. 찍으려던 폭포 주위에는 이미 관광객이 많이 와 있었다. 얼마 전 텔레비전 방송에 소개되어서인지 관광객 수가 꽤 많아진 것 같았다. 시끄럽게 웃는 소리와 셔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예전에 히사시라면 성가시네, 빨리 좀 가지 하며 얼굴을 찌푸렸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여유롭다. 마음에 드는 구도를 잡고 다른 사람들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셔터를 눌렀다. 실컷 사진을 찍은 히사시는 발걸음도 가볍게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집에서 컴퓨터를 켜고 그날 찍은 사진들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폭포 옆에 하얀 그림자가 찍혀 있었다. 아무래도 사람 같았다. 뭐지 이거? 왜 찍힌 거야? 역시 안 찍혀 스티커를 한번 떼어내서 효과가 사라져버린 걸까? 실망하면서 다른 사진들도 확인해 보았다. 하얀 그림자는 사진마다 찍혀 있었다. 히사시는 화가 났다. 대체 누구야? 히사시는 짜증을 내면서 화면을 확대해 보다가 순간 비명을 질렀다. 사진에 찍힌 것은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 같았다. 아니,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얼굴이 없었기 때문이다. 얼굴 부분이 그냥 희멀겋고 눈도 코도 없다. 그런데도 똑바로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히사시는 자기를 노려보는 것 같아 온몸에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뭐야 이건? 그래, 빛이 들어가서 뭔가가 찍힌 것처럼 보이는 뿐이야. 억지를 써봤지만 아무래도 기분이 찜찜했다. 결국 히사시는 그날 찍은 사진을 죄다 지워버렸다. 히사시는 꺼림칙한 기분을 달래려고 카메라를 들고 어슬렁 밖으로 나갔다. 이미 밤이 깊었지만 환한 보름달이 동네 전체를 아름답게 비추고 있었다. 바람도 상쾌하게 불어 히사시는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래, 별거 아니야. 나도 참 어린애처럼 그런 걸 무서워하고 그러냐. 신령사진 같은 게 있을 리 없잖아. 그러는 사이 강가에 이르렀다. 마침 강 상류 쪽에 보름달이 떠 있어서 은은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여기서 한번 찍어볼까? 히사시는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그리고 사진을 확인한 순간 다시 비명을 질렀다. 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얼굴 없는 여자가 강 건너편에 희미하게 서 있는 모습이. 그뿐 아니었다. 바로 앞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에는 누더기 같은 군복을 거친 남자가 서 있는데 팔이 하나뿐이다.
놀라서 다리 쪽을 보았지만 그런 남자는 없었다. 왜 이래 이거 뭐야? 무서웠지만 한 번 더 이번에는 아무렇게나 렌즈를 돌리고 대충 사진을 찍었다. 머뭇거리면서 재생 단추를 눌러보니 아주 투명한 형체가 찍혀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조그만 아이였다. 그 조그만 형제가 강가 숲을 사이에서 얼굴을 내밀고 히사시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으악! 히사시는 자기도 모르게 카메라를 내던졌다. 카메라는 그대로 강에 떨어졌지만 겁에 질린 히사시는 카메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당장 여기서 도망쳐야 해. 정신없이 집으로 도망쳐온 히사시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그날 밤은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자고 밤새 벌벌 떨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하늘이 밝아오자 조금 용기가 생겼다. 내 유령에 씌었다면 어떻게든 해야 할 텐데 유령을 어떻게 없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로 했다. 저주를 푸는 방법, 사진, 카메라로 검색을 해서 차례차례 정보를 훑어보았다. 대부분 인터넷상에 떠도는 괴담이라서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중 눈에 꽂히는 페이지를 하나 발견했다. 저주의 카메라? 회사시는 집어삼킬 듯이 그 글을 읽어 내려갔다. 만약 이 세상에 저주받은 카메라가 있다면, 사람은 찍히지 않고 본래 찍혀서는 안 되는 것을 찍는 카메라가 있다면, 실제로 그런 카메라가 있었다. 어떤 이유인지 사람의 모습은 깨끗이 사라지고 대신 유령이 찍히는 저주의 카메라. 카메라의 소유자였던 A씨는 상당히 괴로웠다고 고백했다. A씨는 사진에 찍힌 유령에게 씌였던 적도 있었다는데 어쩌면 유령은 자기 존재를 알아준 것이 기뻤던 것일지도 모른다. A씨가 숨을 거두기 전 몇 번이나 이런 말을 중얼거렸다고 한다. 다 내 잘못이야. 붙였던 걸 떼어내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찍힌 거야 라고. 그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쳤는데 글은 계속 이어졌다. 수많은 심령 사진을 찍어낸 이 카메라는 아쉽게도 A씨의 유족들이 이미 절에 바쳤다고 한다. 그러나 현지 카메라 수집가가 그 카메라를 촬영해 두었다. 아래 사진이 그 카메라다. 글 아래에 오래되어 보이는 카메라 사진이 있었다.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히사시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카메라에도 안 찍혀 스티커가 붙어 있었던 것이다.